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3년 6월에 이제 OSP를 공부하고 이제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에 관한 사항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보면 요약 연결 재무 정보가 있고 요약 별도 재무 정보가 있는데, 별도는 저거 회사 하나만 재무를 표현해 놓은 거 표시해 놓은 거고, 연결은 이제 지분 가지고 있는 거 30% 지분, 40% 지분, 50% 지분 가지고 있는 걸 다 포함한 거지. 근데 이거 연결해서 매출 77억, 별도로 매출 44억, 한 몇 프로고, 한 7, 5, 35, 한 50% 넘으니까 요거는 뒤에 한 번 더 별도 연결을 한 번 더 짚도록 하지, 뭐 짚든지 하지. 그럼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회사의 매출이 33억이란 말이죠. 그렇지? 77억 빼기 44 하면 33억이 자기의 회사 말고 이렇게 지분 가지고 있는 데서 올라오는 매출이란 말이잖아. 맞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 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래 나와 있는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비유동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부채는 빌린 거,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비유동은 장기성 부채, 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잉여금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주식수만큼 곱한가, 자본조정은 뭐 자사주를 산다,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쌓아두는 것,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 상태면 배당금을 못 줘.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을 준다. 자본 총계. 부채 나누기 자본은 부채율.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는 유동비율.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 다른 말로 재고자산 빼면 당좌자산은 현금성 자산이거든.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나머지 값으로 유동부채를 나누면 당좌비율이 나오고, 유보율은 자본 항목에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값에서 자본금을 나누면은 자본 잉여금이 나온다. 유보율이 나온다. 658%라는 거 6배 있다. 6.5배. 자본금 46억이 6.5배, 65 40, 66이 36, 64 24, 66이 36, 한 200, 뭐 64 24, 66이 36, 277, 80억 정도가 자본에 녹아 들어 있다 이 말이지. 이게 현금으로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건물로 혹은 자산에 녹아 들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 바로 또 넘어가면 연결 재무제표 상태에서 이게 칠해 놓은 것만 이렇게 볼 건데, 매출 채권이라는 단어는 매출 파는 거, 채권 받는 거, 팔고 받을 돈 보통 어음으로 주잖아. 어음으로 물건 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 결제하면 좋지만, 기업들은 주고 뭐 월말 결제, 월초 결제, 뭐 보름 결제, 아니면 두 달 뒤 결제, 뭐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물건 줬는데 47억만큼 돈을 못 받았단 소리지. 그러면 매출 채권에 얘들이 돈 못 받을 확률, 돈 잘 받을 확률, 혹은 언제 만에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 어째 요거 내가 먼저 봤는데, 얘들 같은 경우 0. 몇 프로 정도 매출 채권 회수율을 가지고 있도록, 그거 뭐 손해 날 충당률. 그러니까 이거 47억 이끌어 현금으로 모으면 되고, 재고 자산은 말 그대로 만들고 있는 거, 만드는 거, 만들어 놓은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재고 자산이라고 한다. 작년 대비 상승. 유형 자산 38억에서 154억, 무형 자산 2억에서 142억. 이렇게 증가한 게 바우 앤 와우라고 189억 정도를 들이고 49%의 지분을 사면서 거기에 딸려 있는 자산이 나머지 뺀 금액이지. 그게 이 바우 앤 자산 포함됐고, 무형 자산도 바우 앤 바우가 푸드 앤 바우, 바우 앤 마우, 하여튼 그 뒤에 감도 나오니까 그 회사의 무형 자산, 영업망들 이런 것들, 뭐 가치를 유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있는 내가 어디 거래처, 뭐 한 달에 정규 거래처 있잖아. 그런 건 무형 자산이라고 한다. 무형 자산. 그거는 뭐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내가 거래를 발생할 수 있는, 바우가 이제 무형 자산에서 142억이라 판단한 거겠지. 그리고 차입금은 은행에서 이자 주면서 빌린 돈 14억에서 82억. 요건 바우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요렇게 증가했다. 미지급금 아직 못 준 돈, 요렇게 장기 차입금, 장기적으로 빌리는 돈 1년 이상 요렇게 불어났고, 자본 총계 374억에서 515억으로 증가했다. 그 자본과 부채 총계가 자산이라는 소리지. 요런 거는 바우 그런 것들도 영향이 크다.
이제 계산서 쪽으로 들어가면 계산서는 뭐 이렇게 식당 가면 반찬 뭐 먹고 밥 뭐 먹고 고기 몇 인분 먹고 밥 뭐 이렇게 된장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세세하게 적은 거. 매출액 77억 거기에 원가가 58억 원가 비율이 한 75% 정도 되네.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 원가를 뺀 수치지 18억 그리고 판관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14억 판관비가 18% 정도 차지하고 그래서 판관비 빼고 원가를 빼면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4억 6천 5.9%의 비율 정도 나온다. 기타 수익 영업과 상관없는 수익 비용 더하고 빼고 그리고 금융수익 금융비용 이거는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기타 비용 기타 수익은 영업은 돈 버는 행위 얘들은 돈 버는 행위로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수익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한 10억을 모았는데 그 회사 돈으로 그 10억을 가지고 건물을 살 수도 있잖아 땅을 살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뭐다 그게 자기의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지 손해도 될 수 있잖아 왜 투자했는데 빵고 날 수도 있으니까 땅값 빠질 수도 있고 달러를 샀는데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적어 놓는 거 그리고 뭐 기부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걸 더하고 빼고 금융 수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채가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겠지 왜 이자는 꼬박꼬박 줘야 되니까 이자로서 덜어들이는 수익보다는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을 거니까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부채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더하고 빼고 해도 플러스인 상태 그러고 세금까지 딱 내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4억 정도 순이익 같은 경우는 어딨노 5.7% 나왔네 EPS가 25원이고 작년 이때 비교하면 140원에서 25원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는데 떨어졌지.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었다? 바오앤바오라는 회사를 흡수하면서 이제 고거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애매하지만 일단 회사 180억 지분으로 흡수한 고게 시총 600억짜리가 이제 고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2분기, 3분기는 지켜봐야 이제 제대로 된 실적이 꽂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요렇게 돼 있다. 저끼리만 했을 때는 효율이 좋았는데 하나의 회사를 흡수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 그 시간으로 보여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퍼가 66배가 났고 25원 대비하면 ROE는 4.4. 요것만 보고는 투자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회사를 바오앤바오를 흡수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거를 바라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PSR 수치는 2고 GPA는 13.9가 나왔다. 분기 순이익 22년 1월에는 9억 나왔고 배당 이런 거 없었고 그 23년 1월에는 분기 순이익 2억 3천 나왔고 뭐 딴 것도 없었고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4억 그 단기 순이익 4억에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매출 채권. 아까 전에 매출 채권이 몇 배 불어났노? 매출 채권이 17억에서 47억 불어났잖아. 30억이 뻥 뛰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매출 채권, 뭐 외상값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1억이더라. 그래서 단기 순이익 더하고 뭐 이자 이런 것들 더하고 다 했더만 영업활동은 마이너스 4억이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작년 이맘때 별도로만 했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였는데 합치니까 현금이 돈은 버는 걸로는 현금이 멈춰 있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멈춰 있는 이유가 매출 채권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데 매출 채권이야 돈을 못 받을 확률 없고 거의 꼭꼭 받았으니까 의미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맞지? 자 투자활동현금으로는 107억 썼다. 어디에? 마이너스는 썼다라는 기준이거든. 회사 기준으로 해서 돈을 쓰면 마이너스 땡겨오면 플러스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처분 금융자산을 팔았다 34억치 대여금 빌려준 거를 회수했다 3억 2천치 이게 다 합치니까 41억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어떤 걸 투자했노? 빌려줬다 다시 1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또 샀다 34억 팔았지만 10억 샀다.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 취득 이게 아까 전에 바오앤바오를 계약금 50, 40 몇 억 주고 요번에 128억을 지급해서 최종적으로 샀다. 128억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투자를 종속기업 바오앤바오 그 회사를 사는데 128억 썼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1억 그리고 무형자산 2억 3천치 샀고 하다 보니까 영업활동은 마이너스
영업활동이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107억이다. 재무는 자본이 변하든지 아니면 이자 주는 돈이 증가하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단기 차입금 이자 주는 거지. 요게 증가했잖아. 증가했다는 거 돈을 땡겼다. 63억 불어났고 단기 차입금의 상환 갚았지. 갚으면 마이너스 내 수중이 없으니까 회사 수중이 없으니까 장기 차입금의 또 상환 이런 걸 또 다 더하니까 재무활동도 마이너스다. 그러면 얘들은 영업활동 마이너스 투자도 마이너스지. 투자도 마이너스 재무도 마이너스인 상태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우진 BMB가 4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우진 BMG가 아니라 다른 그 대주주가 있었는데 그 분이 220억을 주고 팔았어. 여기다 팔은 거야. 우진 BMB에다가 팔았다. 그래서 바우와우 코리아 바우가 아니고 바우와우 코리아를 49.86%를 샀다. 바우와우 코리아 같은 경우는 요게 한번 보자. 당분기 1분기라는 소리거든. 181억 자산에 부채가 87억이고 매출이 33억 4312 120억 정도로 올리고 바우와우 코리아가 순이익이 4억 정도 발생해. 4억. 그럼 1년이면 4, 4, 16억 정도 들어온단 말이죠. 거기에 49%의 지분이 여기 OSP 거니까 한 6억 정도는 돌아온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바우와우 코리아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매출액 대비 4, 3, 12, 한 12% 정도를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순이익으로 받아내는 회사니까 깔끔하다 맞죠? 이 회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부실한 기업을 흡수한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회사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정상 채권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채권의 손실률이 0.2%밖에 안 돼. 0.2%에 42억 중에 830만 원을 설정해 놨다고. 그러니까 못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 채권 이거를 현금으로 보면 되는 거고 재고 자산은 상품 1억 4천, 제품 8억 6천. 작년에는 9,400만이었고 원재료 그러니까 이게 바우와우 코리아 요 재고까지 다 합쳐졌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야지 이렇게 확 증가하는 거니까 기존의 것들이 확 증가하는 게 아니고 맞지? 제공품은 없었는데 증가했고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바우와우 코리아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래 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신탁자산 맡겨놓은 게 23억 지분 상품은 한 6,900만 원 수익 증권은 한 7,200만 원 지분 상품 또 3억 8천 그래서 한 28억 정도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굴리고 있다. 지분 상품 두 번째가 3,700만 원짜리 요거는 뭐고 이거 재분류하지 않았다 나오고 종속기업 주식 55억이 당분기 중 연결 실체에 포함되어 있다. 종속기업 주식 55억이 당분기 중 연결 실체에 포함되어 있다. 55억 정도가 그 종속기업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함됐다. 흡수됐다 이 말이겠지. 자, 요번에 유형자산에 건물 330만 원, 차량 2,400만 원, 건설주인 거 한 8,800만 원. 요렇게 무형자산은 영업권 138억이 증가했다. 이거는 바우와우 코리아에서 발생되는 영업권이 138억 정도 된다는 거지. 138억치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요 자기들이 영업권이다. 무형자산이다. 또 있고 국내 매출 50억일 때 66억으로 증가. 해외 매출 1억일 때 11억. 홍콩 매출 7천만 원일 때 9,900만 원, 베트남 매출 5,400만 원인데 7억 3천, 기타 350만 원인데 3억 1천. 이게 바우와우 코리아를 흡수해서 매출이 이렇게 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별도에서 이렇게 하진 않고 연결 실체니까 바우와우 코리아가 합쳐져서 이렇게 시너지가 발생되었다. 시너지가 그냥 그 데이터가 증가됐다. 볼 수 있다. 작년보다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우와우 코리아가 흡수해서 이렇게 상승 우리와 주식회사와 1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와라는 이제 개밥, 고양이밥 이렇게 만드는 회사하고 계약이 증가했다라는 소리지. 전분기는 37억인데 이번에 31억 감소했네. 자, 판관비가 어디가 많이 들어가는 거 봤더니만 급여 2억에서 4억. 요것도 맹 바우와우 코리아가 합쳐져서 이제 갑자기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요거는 1분기하고 2분기하고 비교 자료가 나와야 이제 조금 비교할 수 있겠다, 맞지? 뭐 지급 수수료 다 증가할 수밖에 없지. 합병했으니까 합병도 아니지. 흡수를 했으니까 지분 거의 50% 가까이 되는 회사로 흡수해 버리니까 그 회사 거가 이제 수치가 이제
재무로 들어오는 기라. 운반비 증가, 경상 연구비 이렇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하기는 뭐 애매하다. 또 뭐 있노? 금융수익, 투자자산 처분이 그 투자자산, 금융자산 있잖아. 그거를 팔았더니만 7,300만 원 수익이 발생됐다. 뭐 처분 손실, 수익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손해도 410만 원 혹은 수수료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현금 흐름표 아까 전에 봤던 매출채권이 증가했다는 건 돈을 못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의 그러고 뭐 그 매입 채무의 증가, 매입 채무는 외상값이 물건을 가져왔는데 돈을 안 줬으니까 플러스 이런 걸 다 더해서 아까 전에 현금 흐름을 말했을 때 마이너스가 됐지만 얘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얘들도 매출 채권은 손실 충당률이 0.2%못 받을 확률이 너무 적고 빨리빨리 돈이 회전되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또 넘어가고 지배기업 우진 비엔지다. 우진 비엔지에서 2억 6천치 매입했다. 막 이렇게 지배기업이 매입 우진 비엔지 거를 2억 6천 특수관계자하고 이렇게 거래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 이제 별도 재무제표 이거 별도 이제 별도를 보면 아까 전에는 재고자산 증가했고 매출채권이 바우앤바우 거는 아까 47인가 그랬잖아 맞지? 17억에서 그럼 매출채권은 OSP 거다. OSP 거 맞지? 재고자산은 별 차이 없지. 아까 전에 봤을 때처럼 부채 뭐 자산 총계도 370억에서 379억 5억 차이 나니까 별 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우앤바우가 들어와서 이렇게 전체 자산이 뻥 튀겨졌고 그리고 재고는 바우앤바우 그가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 매출채권은 OSP께 전체적으로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또 했고 바우앤바우 것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번 보자. 마이너스. 별도로만 했을 때 OS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네. 별도로만 했을 때 44억 매출 중에 원가가 37억. 그리고 매출 총이익 6억 7천인데 판관비가 7억 빼니까 영업이익이 6,300만 원 손해 봤다. 이런 것들. 별도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마이너스 됐지? 잠깐만. 원가가 84%. 아까 전에 OSP만 했을 때 말고 전체로 했을 때는 원가가 70몇 %인데 이제는 84%가 됐다 맞지? 얘들은 OSP 별도로는 돈 버는 게 조금 돈 받는 거는 잘하는데 이렇게 원가가 한 84%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바우앤와우가 벌어들인 걸로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자, 이렇게 있다. 판관비는 16% 이렇게 돼 있고 넘어가면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기타 임대 의미 없고 자, 국내 매출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것들 요건 뒤에 가면 한번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짚어보더라도 국내 매출은 아까 전에 증가했었나 맞지? 해외 매출은 증가했었고 홍콩 매출은 비슷하잖아. 7천만 원, 9천만 원. 베트남 5천만 원, 5,600만 원. 기타 350만 원, 2,400만 원. 비슷한데 아까 전에는 억 단위로 넘어왔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와우 코리아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걔들도 일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종속기업 지배기업은 우리를 지배하는 거는 우진 비엔지고 우리가 그 종처럼 부리는 회사는 바우아우 코리아다. 바우아우 코리아 매출이 70억이다. 아니다. 700만 원이다. 특수관계자하고 저끼리 사고 팔고 하는 게 700만 원이다. 우진 비엔지에는 2억 6천 사왔다. 이 말이지. 자, 또 뭐 있노? 채권 채무, 대여금 빌려준 거, 외상가, 미지급 아직 못 준 돈, 임대보증금 이렇게 임직원한테 빌려준 게 15억, 우진 비엔지한테 외상가 가져온 게 1억 3천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자, 또 뭐 있나? 배당은 줄 여력 없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배당 줄 여력 없다. 22년 유상증자를 해서 일반주 210만 주를 공모 액면가가 처음에는 5,000원 시작했다가 21년 주식 분할을 하면서 500원으로 바꾸고 60만 주고 10대 1이니까 곱하기 10 하면 맞지. 그래서 지금 8,400에 주당 발행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 말이겠지. 58에 40 하면은 200만 주 계산하면 그 땡긴 금액이 나오잖아 맞지. 요렇게 돼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펫푸드 사업을 위해서 충분한 캐파 확보를 해서 신축 공장 만들려고 딱 했는데
경쟁 업체에서 펫푸드 시장에 진출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는 그 회사에서 저들이 이제 한다고 하는 바람에 발빠른 캐파 확보보다는 기존에 시설 투자했던 탑업인 그 기존에 잘하고 있는 회사 지분을 흡수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바우아우 코리아를 183억에 샀다는 거지. 이게 뭐 좋은 결정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바우아우 코리아를 살려고 했는지는 몰라. 하여튼 22년도에는 원래 캐파 증설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쓴 거는 바우아우 코리아 사는데 썼다. 이게 잘한 건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썼다. 183억. 근데 바우아우 코리아가 회사가 매출 이런 것들이 더 나았으니까 맞지? 자, 그래서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0.23%, 0.4, 0.04%, 0%. 그러니까 얘들은 매출 채권은 돈 못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게 그리고 재고 자산은 불어난 거는 이제 그거 바우아우 코리아하고 합쳐가지고 이래 된 거니까 요거는 아직까지 다음 분기까지 확인해 봐야 되고 대주주는 우진 BNG 42%, 우진 BNG의 대주주는 강재구 13% 가지고 있는 강씨들 이리 있다. 우진 BNG가 처음에는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하고 회사를 팔았어. 220억인가 팔았어. 우진 BNG에 220억이 팔았어. 회사를 팔았어. 그래서 이 우진 BNG가 상장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이 OSP를 또 상장시키고 바우아우 코리아까지 흡수하고 이렇게 회사를 자꾸 크게 불려가는 거지. 강재구 70년생. 와, 70년생이면 몇 살이야? 56이네. 54시다. 50대다. 50대. 3년 5개월밖에 안 됐지, 맞지? 우진 이상윤 72년 상무이사 제조 부문장 18년이요. 오래 근무했다, 맞지? 그리고 뭐 1년 근무한 사람 사회 이사 뭐 73년생 뭐 3개월 근무한 대표이사 배우자 3개월 윤정미 80년생 80년생이고 70년 10살 차이 나네. 어우 10살 차이 난다. 디자인 마케팅 총괄 배우자다. 배우자 요렇게 있다. 조경학과 학사 4년 10개월 근무한 사조통합원 생산팀장이 있던 사람은 생산 자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강재구 우진 BNG 바우아우 코리아의 경영 총괄을 하고 있다. 요렇게 자, 또 직원들 같은 경우 남자 5, 여자 2, CS 영업 마케팅 2, 여자 뭐 CS 마케팅 3, 여자는 6개월, 7개월, 2년 3개월, 2년 9개월 뭐 이렇게 근무 환경이 있어 42명이 총 인원인데 3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연봉은 4416, 4416이 아니고 이건 숫자 잘못된 거 같고 한 4천 몇백만 원 되겠지. 자, 그리고 등기이사 3명이고 3, 4, 12, 3, 4, 1억 좀 넘게 받아가고 사회이사 4, 3, 12, 1200만 원, 감사 한 1200만 원, 이 1200만 원 이렇게 더 받을 낀데 이렇게 돼 있다. 또 뭐 있노? 경영 참여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 1개가 있고 일반 투자 2 군데, 단순 투자 1군데에 출자금을 출자를 했는데 요게 경영 참여했는 요 회사가 바우아우 코리아지. 그 183억 출자한 요렇게 있다. 보호예수 현황 이제 회사를 상장하고 나면 뭐 어떤 기관에서나 이렇게 그 주식을 얼만큼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놨다가 요거를 뭐 22년도에 뭐 중기부터 23년 4월까지 한 6개월은 못 판다 이런 거. 요래 딱 지나야지 팔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런 것들이 있다. 바우아우 코리아는 18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 바우아우 코리아 비상장 회사 딱 있다. 탑업인 출자 현황 닥터 IMB 처음에 2억 투자했는데 3,700만 원이 되고 퍼플레스트 3억 투자했는데 가치를 못 정하고 바우아우 코리아는 183억 투자했는데 지금 183억이고 뭐 이런 식으로 3억 7천 투자했는데 3억 7천 그래서 총 출자 금액이 187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진표 대표 김진표라는 그 대표 그게 없네.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뉴스에서 나올란가 한 220억에 팔았던 거라고 써요. 여기 이제 별도 연결을 비교해 보면 별도 부채율이 9%, 연결은 부채율이 30%뭐 크게 9%나 30%나 뭐 크게는 문제는 안 되는데 맞지? 자, 그러면 원가가 별도가 84%였고 바우아우 코리아를 흡수했을 때는 75%로 원가가 떨어졌다. 원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원가를 낮추려면 원가율을 낮추려면 매출을 상승시키든지 아니면 원가를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연결은 매출을 상승시켜서 떨어뜨렸던 효과. 판관비는 16%인데 판관비는 18% 연결이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영업이 그 별도는 마이너스인데 연결은 플러스다. 단기 순이익도
플러스 당기순이익 별도도 플러스 그 연결은 5.7%. 당기순이익 별도는 2,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별도는 퍼가 835배, 연결은 66배. ROE는 0.6%, 4.4%. 봐봐. 국내 매출 별도 42억 전분기 대비 하락. 그 연결은 전분기 대비 상승. 해외 매출 전분기 대비 상승. 연결도 전분기 대비 상승. 홍콩 매출 전분기 대비 별도 상승. 연결도 홍콩 매출은 바오아오 코리아가 숫자가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바오아오 코리아가 홍콩에는 없는 거 없다 맞지? 베트남 매출은 전분기 대비 조금 상승. 연결은 7억 상승. 그리고 기타 매출은 전분기 대비 조금 상승. 기타 매출은 한 10배 100배 상승 300만 원인데 3억이니까. 그러니까 연결 바오아오 코리아를 흡수한 게 더 시너지가 더 크게 발휘를 행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맞지?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지으면 유기농 펫푸드 점유율이 52%에 대응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이 전체 한 55%를 차지한다. 온라인 유통이 주로 이루어진다. 펫푸드는. 그리고 공장 가동률은 지금 한 69%, PB 제품은 한 4.9% 이렇게 총 평균 74%의 공장 가동률이고 키로당 한 3,000원씩 뭐 PB 수출하는 건 한 키로당 한 4,000원, 한 5,000원 정도 한다. 제조 그 판매가. 그리고 대손 충당률은 0.2%, 직원은 42명, 3.4년, 평균 근속이 3.4년이고 연봉이 한 5천만 정도 된다. 이렇게 출자금은 187억, 바오아오 코리아를 흡수했다. 처음에 김진태 대표가 창업자가 회사를 팔았다. OSP 이제 우진 BNG에 그게 222억 정도 된다. 220억에 회사를 팔아서 OSP가 상장까지 하고 그리고 바오아오 코리아까지 흡수해서 지금 되어 있는 유기농 펫푸드 회사 네이버 금융 마무리는 마무리로.